S14 돔 트래블 가보세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응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자바 문법 다 배우고 GUI 스윙 배웠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문법 다 배우고 우리 브라우저의 죄송해요. 노드 개체를 제어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윙을 배울 때 J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버튼을 만들고 그다음에 라벨을 만들고 여기다 이벤트를 제어하고 색깔도 바꾸고 배치도 하고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HTML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친구를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자바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썼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액션 리스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로 동작을 제어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우저도 HTML로 완성된 이 코드를 누구로?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제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컴포넌트라 부를 수 있어요. 컴포넌트. 예를 들어 버튼을 내가 출력했다. 그러면 버튼 컴포넌트. 라벨을 출력했다. 라벨 컴포넌트. 테이블을 출력했다. 테이블 컴포넌트. 자, 그래서 각자 컴포넌트인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바 개발자랑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컴포넌트라 잘 안 하고, 자, 이 친구를 다른 말로 노드 개체라고 불러요. 노드 개체, 제일 많이 쓰는 말. 또는 요소 개체라고도 불러요. 요소 개체. 여기 지금 버튼, 라벨 이런 친구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노드 개체, 요소 개체 또는 요소. 자, 그래서 요 말들 기억하시면 돼요. 노드 개체, 요소 개체. 자, 어디서 다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HTML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를 어떻게 돔트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트리로 만들어서, 자, 이 트리에 버튼도 있고, 그렇죠? 라벨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때 이 친구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이 트리에서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데이터 구조에서 노드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 자, 노드는 데이터가 이미 생성된 것을 분류하는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친구들은 데이터로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노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출력을 할 거잖아요.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노드 객체에서 기획을 빼서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랑 객체는 한국말로도 같은 말이에요. 개체란 말도 있고 객체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동물들 할 때 무슨 개체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무슨 개체들은 생명체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랑 객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드는 노드 개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HTML을 돔트리로 만들어서 출력한다 라고 해서 노드 개체. 자, 자, 우리가 HTML을 뭘로 써요? 자, 이렇게 태그로 쓰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요소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그를 다른 말로 요소라 불러요. 이 요소가 뭐가 됐어요? 객체가 됐죠. 그래서 요소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줄여서 그냥 요소라고도 불러요. 요소.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H1, H2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돼 있잖아요. H1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인데 노드라고 해도 되고 요소라고도 해도 되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있어요. H1 요소 개체, H2 요소 개체. 여기는 LI 개체들이 되겠죠. LI 개체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출력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이 전체 문서를 우리가 도큐먼트라 부르고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요소 개체, 노드 개체라 부르고, 그죠? 줄여서 이것을 돔이라고 부르고,
요소라고도 불러요. 도큐먼트를 줄여서 DOM. 자, 이 친구를 요소 또는 객체. 근데 이제 자바 개발자들은 이걸 이제 컴포넌트라고도 부르죠. 컴포넌트. 이렇게 다 용어 정리를 했고요. 이 DOM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DOM 트리. 그렇죠? DOM 트리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이 li에 제어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li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려면 우리가 이제 배워본 게 뭐냐? 여기다가 id라는 속성을 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립트에서 그렇죠? id를 이렇게 찾아서 썼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id는 타이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 점 스타일하고 내가 뭐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하면 바뀌죠.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드 개체를 id로 찾아서 제어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매번 id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너 id 1, id 2, 그죠? 여기는, 자, 지금 여기 id라는 거는 이 도큐먼트에서 고유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1, 2를 못 줘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 이름이 복잡해지겠죠. 얘를 뭐 ex 1, ex 1에 1, 1에 2, 그죠? ex 2에 1, ex 2에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탐색을 하게 도와줘요. 어떻게? li만. 또는 내가 여기다 클래스를 줬어. li인데 여기다가 뭐 a라는 클래스를 줬어. 그러면 a라는 클래스만. 또는 우리가 css 선택자로 ul인데 그 안에 있는 li인데 그 다음에 a 친구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만 찾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찾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DOM travel, 탐색하는 거, traversal, 그죠? DOM traversal 또는 DOM travel이라 부르고 DOM 탐색이라 불러요. 자, 거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걸 왜 배운다? 우리가 GUI 출력하는 건 배웠어. 어떻게 해요? HTML, CSS를 작성하면 이것을 렌더 트리로 합쳐서 출력하는 거는 배웠는데 이 친구가 출력되고 나서 제어됐으면 좋겠어. 움직이고 또는 사라지고 버튼 누르면 뭐 클릭도 되고 또 여기 인풋 요소로 내가 여기에 뭐 ID 비밀번호를 썼을 때 유효한지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무구로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브라우저를 동적으로 만든다고 불러요. 자, 근데 그러려면 이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고 DOM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소들을 자, 볼게요. 자, 탐색은 뭐다? 노드를 그렇죠? 찾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어떤 출발 지점에서 원하는 노드를 검색 이동하는 것이 탐색이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윈도우라는 객체는 배웠어요. 윈도우는 뭐예요? 이 브라우저 전체를 윈도우라 부르고요. 자, 이 도큐먼트는 여기서 출력하고 있는 HTML을 얘기하고요. HTML이 출력되고 있는 형태를 DOM이라 불러요. 자, 다른 말로 이거를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렇죠? DOM 객체 또는 DOM 객체라고도 하고요. 자, 윈도우는 이 브라우저 전체를 얘기하고 이 전체를. 자,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 도큐먼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자, window.document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OM 탐색을 일단 했어요. 자, 어떻게? DOM 탐색은 window.document예요. 자, 그럼 이 DOM 전체가 나온 거예요. 이 DOM 전체. 자, 그 다음에 자, 내려와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타이틀이라는 걸 아이디를 줬어요. 타이틀. 그러면 내가 이 아이디가 타이틀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이때 그냥 타이틀이라고 해도 되는데 도큐먼트에 자, 앞에 도큐먼트가 빠진 거예요.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라고 타이틀을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이거는 문자열로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DOM 탐색이에요. 자, DOM 탐색은요, 아이디만 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
그 다음에 네임 속성, 태그명, 태그 이 빼먹어야 잘못 적었네. 자, 제가 쓰다가 잘못했어요. 여기 이 잘못 썼어요. 자, 클래스, 그 다음에 네임 속성, 태그 이름. 예를 들어 요거는 li 태그 전부 또는 a 태그 전부 또는 뭐 td 태그 전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속성명, 태그 요소명으로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자, li인데 자, 클래스가 a다. 그러면 요거는 a인 친구 전부. 자, 인풋 요소는 네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id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id 입력. 그러면 이거는 인풋에 타입이 텍스트인 거죠. 내가 여기다가 name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이 name은 폼 요소에서 고유한 이름이에요. 자, 여기다가 뭐 id input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하죠. id input. 자, 이렇게 쓰면 이 친구는 이름이 id input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누구랑 유사하냐면 id랑 클래스가 합쳐진 아주 유사한 특이한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선택자는 우리가 폼 요소 할 때 배워볼 건데 폼 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로그인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폼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배워볼 거고 자, 이때 이제 인풋, 아이디 인풋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get elements by의 클래스 name 또는 tag name 또는 names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보면 get elements by 클래스 get elements by tag, get elements by name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친구는 내가 타이틀 그러면 단일 요소 이렇게 찾는데 자, 이 친구는 여기에 츠가 붙어 있어요. 츠. 자, 이 친구들이 다 뭐냐면 복수 선택자예요. 복수 선택자. 자, 그래서 전부 다 복수가 나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li가 하나밖에 없나요? li가 여러 개 있나요? 여러 개 있죠? 이 여러 개를 찾아서 준다고요. 자, 여러 개를 찾아주기 때문에 배열의 형태예요. 자, 내가 li를 찾으면 li가 배열로 나와요. 있는 거 전부 다. 자, 요게 뭐예요? 츠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하면 클래스가 A인 것. 그죠? 클래스가 A인 것. 태그 네임 하면 태그가 li인 것. 네임이 무엇인 것. 이렇게 복수로 나오는데 자, 이 친구들이 타입이 array가 아니래요. 자, array는 너무 무거워서 HTML 컬렉션이라는 걸 쓰고 있대요. 자, 컬렉션. 자, 밑에 보면 써놨어. 자, 보면 자, 이 친구는 HTML 컬렉션이라는 타입이래요. array가 아니에요. 자, array가 아니에요. 자, 아직도 이게 어려운 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배열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배열은 길이와 인덱스가 있고 여기 안에 array가 제일 대표고 이 안에 스트링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본 HTML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고 노드 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배워볼 자, 이런 것들. 자, 배열 안에 배열이 array인 거는 아니다. 그렇죠? 배열에 array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셀렉터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에요. 셀렉터는 자, 우리 CSS 선택자 예를 들어 아이디를 찾고 싶다 그러면 샵 타이틀인 것 클래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 .red인 것 .btn인 것 또는 자,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만 자, 요거는 뭐예요? 자식 또는 UL 안에 있는 모든 자손 A 요건 뭐예요?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 이런 식으로 CSS로 요소를 찾는 CSS 선택자라 불러요. 자, 이런 CSS 선택자를 쓸 수 있는 것이 셀렉터. 자, 셀렉터. 자, 하나만 찾는 것, 복수 찾는 것. 자, 하나만 찾는 것, 복수 찾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id처럼 하나만 나오고 이 친구는 이 친구들처럼 복수가 나오는데 자, 이때 이 친구는 HTML 컬렉션이 아니라 노드 리스트라는 타입이 나온대요. 자, 이유는 자, 얘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 처음에 10일만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10일만을 만들 때 최초로 만들어진 컬렉션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자, 우리 CSS 선택자가 너무 좋아. 이걸로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jQuery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jQuery는 대표적인 CSS 선택자로 도움을 찾아서 제어하는 유명한 라이브러리예요. 정말 유명한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물론 쓰는 회사가 있긴 한데 지금은 쓰지 않아요. 왜? 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우리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요 지금 선택자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서 자, 더 쓰지 않아요.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브라우저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자, 서로 JS가 다 달랐어요. 자, JS가 다 다른 JS였어요. 코드가 달랐어. 자, 이때 야, 그러면 내가 대신 요거 다 동작하게 도와줄게. 내 코드만 써. 내 코드만 익스플로어에서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도 돌아가고, 파이어폭스에서도 돌아가. 그냥 내 것만 써. 해서 만들어진 게 jQuery예요. 이거 누구 같아요, 지금? 자바 같죠? 자바가 어땠어요? 리눅스에서도 돌아가, 맥에서도 돌아가, 윈도우에서 돌아가.처럼 자, 이 친구가 표준을 나한테 내가 다 맞춰줄게. 그냥 내 것만 써 하고 나왔는데 자,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다 같이 손잡자. 우리 자 다르니까 개발자들 다 도망가. 웹 개발자도 아무도 웹 안 하겠대. 너무 어렵대.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같이 문법적으로 통일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웹 표준이라 그랬어요. 웹 표준이 일어나니까 jQuery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CSS 선택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웹 표준도 일어났어요. 내가 해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하지만 코드가 간단해져서 아직도 쓰는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쓰고 싶으면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꽤 많이 썼으니까. 저는 웹표준의 과도기 시점의 개발자라서 jQuery를 안 쓰면 개발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여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실습. 자, 실습하기 전에 자, 쭉 내려서 자, 쭉 내려보면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소 객체가 어떤 걸 할 수 있냐에 대한 게 나와요. 요소 객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버튼을 만들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요소 객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를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지금 id를 지정할 수 있어요. 또는 id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button.id라고 하면 그 id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클래스로 뭐 A, B를 줬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도 클래스 네임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클래스 네임. 자, 그 다음에 자, 이 클래스들은 내가 이렇게 쉼표로 써놓으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은 A라는 클래스도 있고 B라도 있는 클래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자, 이때 이 친구는 클래스 네임이고 자, 이 친구를 배열로 이렇게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클래스 리스트예요. 자, 내가 띄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은 클래스 네임. 자, 이 친구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배열처럼 취급해 주는 거는 클래스 리스트예요. 자, 클래스 리스트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자, 재밌는 기능. 내가 액티브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자, A, B 액티브가 추가가 돼요. 액티브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추가할 수 있고 또는 내가 토글로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토글 또는 리무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d, 토글, remove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데 자,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자, 요거 3개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p 태그를 만들었어요. p 태그. 자, 내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했어요. 안녕. 자, 그러면 모든 요소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막 그릴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안녕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려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말단 요소라 불러요. 말단 요소. 이거를 또는 텍스트 요소라고도 불러요. 또는 그냥 노드라고도 불러요. 그냥 노드. 자, 말단 요소, 텍스트, 노드 또는 노드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친구를 요소 노드라 부르고요. 또는 요소 개체라 부르고요. 자,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노드라고도 불러요. 또는 텍스트 노드라고 불러요. 자, 이 친구 안녕은요. 이 안에 뭘 포함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뭔가 이렇게 포함할 수 없고 이 문자열 그대로가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 p 태그는요. 요소라서 이 안에 안녕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식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요소 개체라고. 자, 네, 말단을 우리가 텍스트 노드라 불러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p 태그 안에 텍스트만 찾고 싶어요. 텍스트만. 그러면 이때는 inner 텍스트예요. 자, 내가 이 안에 텍스트만 찾고 싶다. p 태그 안에 텍스트 안녕만 찾고 싶다. 요거 안녕. 그러면 그거는 inner 텍스트예요. 자, 요 친구 안에 자,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이미지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도 찾고 싶어. 그러면 inner HTML이에요. 자, inner HTML은 뭐예요? 다른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자, inner HTML로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자, inner 텍스트로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요소 안에, 자, 이게 p 태그죠.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제어할 거예요. 어떻게? HTML로 바꿀 거냐? 텍스트로 바꿀 거냐? 이렇게. 자, 텍스트는 뭐다? 말단 요소. 이 안에 추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 그냥 이렇게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또 다른 게 추가가 돼요. 말단 요소가 나올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요소를 자식으로 둘 수 있는데 이때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inner HTML. 자, 텍스트 컨텐츠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디스플레이 none으로 숨겼어. 그러면 숨긴 것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텍스트 컨텐츠. 자, 숨긴 거를 안 가져오는 거는 inner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디스플레이 none으로 숨겼으면 못 가져오고 가져오고 얘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보통은 요 두 가지만 알아요. 그죠? inner HTML, inner 텍스트. 자,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요소가 있으면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말단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자, 말단 요소 텍스트죠. 텍스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제어할 수 있고 지금 요소로 뭘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자, 많이 했던 게 스타일. 그렇죠? 내가 색깔을 바꾼다거나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소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은 그 안에 또 프로퍼티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폰트 사이즈가 CSS에서는 폰트 빼기 사이즈였어요. 자, 요게 우리가 CSS로 작성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때 자, 빼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진짜 빼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써요. 못 쓰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폰트 사이즈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폰트 사이즈가 돼 있어요. 빼기로 된 이름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낙타표기법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낙타표기법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CSS에서 모든 거는 0을 빼고 모든 것들은 다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단위가 있다. 0 빼고는 다 단위가 있고 다 문자열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사용자 속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데이터라고 하고 유저라고 하면 유저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저라는 속성을 만드는데, 자, 이때 데이터 유저라고 하면 데이터 셋 유저라고 하고 찾을 수 있어요. 데이터 셋 유저. 자, 만약 내가 자, 데이터 유저 네임, 자, 이런 속성을 만들었어. 그러면 자, 데이터셋의 유저 네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유저 빼기 네임이 아니라 유저 대문자 네임 이렇게 붙어요. 유저 대문자 네임.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이건 사용자 정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벤트가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클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버도 있고요. 허버가 아니라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도 있고 온체인지도 있고. 그래서 이 요소한테 이벤트라는 건 뭐예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는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또는 뭐 이런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등등 모든 이벤트를 다 받아요. 그래서 모든 요소는 on이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쓰는데, 이 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클릭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마우스 엔터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기 별로 됩니다. 이거는 이벤트 수업 때 따로 배워볼 거예요. 이벤트 수업 때. 그래서 이 친구는 함수예요. 값이.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콜백 함수라 부른다. 콜백 함수. 그래서 콜백 함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러면 얼럿으로 클릭됨이라고 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벤트 속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성들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속성을 제어하는 함수들도 있고요. 함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볼 거예요. 조금씩 배워볼 거니까. 자, 이론은 그만하고. 좀다, 그쵸? 자, 이론 그만하고. 자, 드디어 돔 탐색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25. 돔 트래버저. 돔 탐색입니다. 자, 위에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요소 돔 탐색을 하자 이렇게 할게요. 돔 탐색을 하자. 자,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자, H1 붙여 넣을게요. 자, 이번에는 돔 탐색하도록 뭔가 좀 쓸게요. 자, 뭔가 좀 쓸게요. 자, div 안에 H2 돔 탐색 예제. 자, 아이디를 하나 만들까요? 자, 여기다가 div에다가 ex라고 하나 만들게요. ex1 x1. 자, 거기 안에 형제로 UL을 만들고, 자, 거기 안에 li가 한 6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다 숫자로 해볼게요.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div인데 id가 ex1인 것에 자식으로 h2가 있고, h2에 텍스트 노드, 그죠? 말단 노드는 돔 탐색 예제고,
거기 형제로 UL이 있고 LI가 총 6개 있는데 숫자를 6개 출력할 거다. 자, 이것을 emit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여기에 크롬을 열어볼게요. 자, 스크립트. 자, 돔 탐색은 항상 밑에서 해야 돼요. 자, 돔 탐색은 항상 밑에서. 왜?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노드 개체가 생성되면서 스크립트가 있으면 실행되기 때문에 자, 노드 개체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죠? 돔 탐색할 노드 개체보다 아래에 있어야 생성 후 찾을 수 있어야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서 EX1이라는 친구가 있죠? 자, EX1을 스크립트를 잘못 썼네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 스크립트. 자, 로그로 EX1을 출력했어요. 자, EX1은 이 친구를 돔 탐색한 거예요. 뭘로? ID로. 자, 여기 보면 검사했을 때 자, 이렇게 EX1이 나오죠. 자, 근데 돔 탐색을 이 친구보다 위에서 했어. 자, 위에서. 자, 스크립트. 어떻게? 로그로 EX1. 자, 그러면 안 되죠. 돔 탐색은 뭐보다 항상 밑에 탐색할 개체보다 밑에 있어야지 탐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크립트를 아래다 쓰는 거예요. 아래다가.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주석을 달 거고요. 물론 아래 말고 위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differ라는 거 배울 건데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나중에. 자, 우리가 ID로 이렇게 찾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쓰기 편하라고 한 거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이 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돔 탐색을 하려면 자, let node는 자, 도큐먼트 안에 자, 도큐먼트 안에 자, id를 찾을 거예요. get element py id로 누구를 ex1을 찾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두 개는 같죠. 자,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자, 노드랑 ex1이랑 같니? 같죠. 그렇죠?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자, 권장은 위에처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권장 하실 때는 요 이름을 ex1으로 보통 덮었어요. 왜? 없으면 오류가 떠서.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없는 걸 내가 썼어. 자, 아이디가 없는 걸 쓰면 자꾸 오류가 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름을 덮어 쓰는 걸 좋아해요. 개발자들은. 그리고 객체니까 컨스트로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할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돔 탐색을 했어요. 뭘 했어요? get element by id로 하나를 탐색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내가 여기 이 친구들 중에 아이디를 하나 줄게요. 자, 아이디. 자, EX1의 LI인데 세 번째. 자, 이렇게 아이디를 줬어요. 자,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자, 개발자들은 어떻게 한다? const의 ex1의 li 3이라 하고 아이디랑 똑같이 하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이렇게. 자, li가 잘 찾아졌나 볼게요. 로그로 ex1 li3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그니처를 우리가 찾는 돔 탐색으로 덮어 씌울 수 있어요. 덮어 씌워서 작성하는 것을 개발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돔을 탐색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스타일의 컬러를 레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짠 바뀌었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소를 제어하는 용도가 뭐다? 자바스크립트다. 그래서 요소를 찾고 속성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있어요. 이게 돔 탐색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복수 요소를 찾아볼 거예요. 복수 요소.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li들을 찾아볼 건데, li들. 자, const의 li list라고 할게요. 자, 도큐먼트 안에. 자, li로 찾을 거니까 get elements인데, 자, 태그 네임이 있어요. elements 그냥 쓸까요? 자, elements 멘트가 아니라 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수를 찾을 거니까 by 태그 네임의 li를 찾을 거예요. 자, 찾아서 내가 보면 li들이 이렇게 나오죠. li,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블루로 하고 싶어요? 블루.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를 안 배우고 온 사람들은 되게 낯설고, 자, 이게 이상하고, 자, 우리가 배열을 잘 아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를 왜 지금 묻고 있나 그러죠. 자, 이게 뭐가 달라요? 자, 보면. 자, 우리는 배열을 찾은 거죠. 배열. 이 친구는 li를 찾은 게 아니라 배열을 찾은 거예요. 자, 배열에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배열에 바로 스타일을 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 거냐? 자, 배열에 li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바로 스타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배열은 이런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li들을 배열로 자료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들 스타일을 전부 다 컬러를 블루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문을 쓰면 되잖아요. 반복문. 자, 어떻게? for에 let li는 of li list가 되겠죠. 자, 그래서 li들을 보면 하나씩 뜰 거예요. 아, 내가 반복 함수를 안 알려줬구나. 반복 함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이 안에 있는 li의 스타일을 뭘로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컬러가 이미 있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할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주죠. 그러면 전부 다 언더라인이 짜라락 생겼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복수의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수정해 보고 있어요. 지금 복수의 요소를 제어하고 있죠. 이터레이터 반복문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러 텍스트 데코레이트를 언더라인으로 바꿨어요. 언더라인이 되었어요. 자, 내가 마찬가지로 클래스라는 복수 선택자를 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나는 블루 색깔을 하고 싶어. 백그라운드를. 자, 그래서 컬러가 아니라 클래스 선택자를 줬어요. BG 블루로 줬어요. 블루. 자, BG 블루. 자, 여기도 BG 블루를 줬어요. 자, 복수 선택자니까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이 BG 블루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를 찾아서 어떻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꿔주고 싶어요. 나중에.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쭉 내려서. 자, 찾을 거예요. 자, 컨스트가 뭐인 것? 에라인데, 그죠? BG 블루인 것. 그죠? 블루. 자, 이렇게 하지 마. BG 블루 li 리스트라고 해도 되고 쓰라고 해도 되죠. li 쓰는. 자,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뭐예요? 클래스 name. 자, 그냥 쓸게요. element.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수. 클래스는 복수 선택자니까 by 클래스 name이 되겠죠. 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은 내가 바꾸고 싶은 게 BG 블루가 되죠. 자, BG 블루만 찾아졌나 볼게요. 자, BG 블루만 콘솔 로그에 BG 블루스 리스트 블루스 그쵸? 자,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찾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이 친구도 반복문으로 for let li of BG 블루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li에 그죠? 스타일 네,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하면 좋겠죠. 컬러를 자, 블루로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샵 R은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00 G도 00 그 다음에 B가 FF 그러면 파란색이 되겠죠. 선생님 너무 파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색깔을 조금 더 섞으면 8888 그러면 색깔이 연해지죠.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싶으면 하얀색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AA. 자, A도 지금 대문자 섞지 말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돔 탐색을 해봤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 네임 또는 아이디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태그 네임 자, CSS 선택자로도 찾을 수 있대요. 자, CSS 선택자 그것이 get이 아니라 query selector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개. 그다음에 query selector은 복수예요. 자, 이거는 복수인데 타입이 노드리스트라는 타입이에요. 자, 노드리스트 타입. 자, 시간이 꽤 지나서 30분에 와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오세요.